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를 비롯해 비트코인도 많이 회복이 되어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올해는 BITX를 꼭 투자하라고 하면서 가격 패턴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예측의 가능성이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간 약 17%가 상승했습니다. 7만 5천 달러 부근까지 급락했다가 최근 며칠 새 9만 6천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아시듯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 화폐적 정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포럼을 개최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몇몇 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 증가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ETF의 출현이겠죠. 이 밖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업 및 투자회사들의 수요도 증가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과 금리 인하기의 시작으로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른 채굴량 감소와 총 채굴 가능 개수에서 오는 희소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의 총 시장 규모와 영향도를 판단하여 2030년의 예상 가격을 예측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저와 함께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먼저 기본적인 계산식을 살펴보고 각 산식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용어들 설명드리면 TA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이론상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규모를 말하겠네요.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는 침투율, 즉 시장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공식이 어렵게 보이지만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TAM의 규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침투율을 곱하면 비트코인의 총 규모 즉 시가총액이 산출됩니다. 이것을 총 공급량으로 나누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계산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TAM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격 예측에 기여가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공급량은 2030년까지 총 2050만 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 형성에 가장 우선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째, 기관 투자 둘째, 디지털 금으로서의 수요, 세 번째 신흥국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부차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의 비축자산으로서의 역할과 비트코인 기반 온체인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들도 모두 비트코인의 수요가 되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6가지 요인들의 기여도를 보면 베어 케이스 즉 약세장일 때는 디지털 금의 수요가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반면에 불 케이스 즉 강세장일 때는 기관 투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비트코인의 지위를 변화시켰고 가격 상승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 기여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인데요. 기관 투자의 시장 규모는 무려 2천억 달러나 됩니다. 이 중 1%인 20억 달러가 비트코인에 유입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약세장 예측이고 6.5%인 130억 달러가 유입된다고 보는 것이 강세장의 예측입니다. 강세장이 되면 원화로 20조 가까운 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금으로서의 수요는 금시장의 마켓캡인 180억 달러를 TAM으로 설정했고 이 중 20%를 침투했을 때를 약세장, 40% 침투 시를 보통, 60%가 침투했을 때를 강세장으로 봤습니다. 실물금에 비해 휴대하기 편하고 송금이 자유로운 점 때문에 젊은 층에게 더욱 각광받는 상황이므로 금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침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신흥국의 안전자산 수요인데요. 시장 규모가 약 680억 달러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염려한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약세장에서는 0.5% 정도를 침투율로 봤지만 강세장에서는 6%인 41억 달러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의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삼는 수요입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비축함과 동시에 국가의 공식 화폐로 인정해서 사용 중이고 부탄은 남는 전력을 활용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으니 향후 다른 나라들의 참여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이며 약세장에서는 0.5% 침투, 강세장에서는 7% 침투로 봤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비축하는 케이스로 현재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그 수량이 20만 개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향후 자산가치 보존이 보편화된다면 추가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총 시장 규모는 70억 달러이고 약세장에서는 침투율 1%,
강세장은 10%로 봤습니다. 마지막 기여 요인은 온체인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수요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 약세장 침투율은 20%, 강세장 침투율은 60%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공급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정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바로 유효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100만 개 중 1900만 개 정도가 채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중 40%는 이미 잃어버렸거나 장기 보유를 위해 거래가 되지 않고 잠겨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활동하는 비트코인은 2018년 이래로 전체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효 유동성 개념을 최초로 봤던 공식에 대입해보면 공급량이 40%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40% 올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 2050만 개가 2030년의 비트코인 총 개수인데 이 중 60%인 1300만 개 정도만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효과가 반영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 비트코인의 한 개당 예상가로 최소 50만 달러, 최대 240만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최소 7억 3천만 원, 최대 34억 8천만 원까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1억 4천만 원도 믿기 힘든 성장세였지만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처가 많아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보여드린 가격 패턴으로 보더라도 2030년은 한 번의 반감기를 더 거친 이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최소한 60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한 사이클을 돌면 10배는 상승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비트코인의 핑크빛 미래를 봤으니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봐야겠죠.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직접 거래소에서 현물로 사는 방법과 ETF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를 보시면 최근 201선을 지지하면서 하락 시파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제 최소 전고점인 11만 5천 달러까지는 상승이 열려있고 거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준다면 새로운 역사가 나올 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세의 2배를 추종하는 비트엑스도 현재 하방 추세 라인을 강하게 뚫고 상승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55달러 부근까지는 상승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강력하게 홀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2030년 가격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천정이 열려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투자법은 현물을 총 자산의 5% 이상은 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때만 뒤늦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매수한 물량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현물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단기 투자는 레버리지 ETF를 통해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5월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